안녕하세요. 범쌤타로 범쌤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인연이나 애매한 썸을 타시는 분들, 그리고 서로의 타이밍이나 마음이 어긋나서 관계를 맺지 못했던 분들께 아직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고 싶은 이미지나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번호는 랜덤으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뽑아본 3장의 카드는 두 분의 과거 관계를 본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뭔가 크게 요동치고 난 후에 지금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처음에는 둘 사이에 무언가 빠르게 끌리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거나 한쪽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감정이나 관심이 짧은 시간 안에 훅 하고 가속이 붙었던 게 아닌가. 관계가 한순간에 깊어지면서 연인이 되신 분들이거나 썸이나 애매한 관계였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속도감이 붙은 것 같고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몸부터 가까워졌거나, 그런데 그 빠른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상치 못한 실망, 배신감, 어떤 갈등이나 상처 같은 것들, 혹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급격히 식고 무너진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잦은 연인, 갑자기 태도가 바뀐 상대방, 어느 날부터 이유도 모르게 선을 긋는 사람, 이런 것처럼 상황이 너무 빠르게 끊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이었든 둘 중 한 사람은 꽤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요. 마음이 뚝 끊어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를 보면 지금 이 관계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채로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좋아서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상처 때문에 마음이 날서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억울함, 뭐 분노, 후회, 어떤 진심을 말하지 못한 채 멈춘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가 서로가 서로를 떠올릴 때 감정이 평온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연인 관계에서 마지막에 상처만 남겨두고 굳어버린 느낌일 수도 있고, 썸이나 애매한 관계였던 분들은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래도 나를 좋아했던 마음은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과 답답함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굉장히 짧았던 인연이더라도 뭔가 기세 좋게 시작했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본다면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아본 카드는 위쪽은 과거의 상대방의 마음이고 아래쪽은 여러분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대방부터 본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분명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했던 사람이었지 않을까.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이 그런 행동을 만들었고 그 결과 여러분에게 앞서 검 10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닐까도 싶어요. 카드를 보면 갈등을 만들고도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도 보여지거든요. 갈등이 있다면 회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이기려고 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카드에서는 후자 쪽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말을 날카롭게 했거나 감정 싸움이 벌어지면 자신이 지는 걸 못 견뎌 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다투고 나면 늘 마음의 짐이 쌓였던 흐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려 하거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문제 상황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서만 동굴로 들어가거나 어디서 뭐 하는지 연락도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어떤 이런 성격이 보여져서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마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내 방식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고집했거나 자기 기준을 벗어나면 화를 내거나 삐져서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은 들어주지도 않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 속위에 경일기처럼 답답했을 거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어쩔 땐 우라통도 터지겠지만 아래 세 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모습에서 상대방이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걸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해석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했던 것 같아서 좀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압박감도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그 당시 1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썸이었든 짧은 인연이었든 연인 사이였든 서로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진심이나 의지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상대방보다는 여러분께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펜타클 여왕도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정말 많은 배려와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갔고,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채워주려고 했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알아서 챙길 줄 아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족해도 더 감싸주려 하거나 혹시라도 뭔가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진심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거나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면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은 마음으로 버텨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팡이 7번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께서 혼자 싸웠다, 지쳐갔다, 이런 느낌이 커 보여서 여러분께서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의 절반도 상대방은 돌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어떤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 나는 진심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지, 이런 감정이 쌓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서 버티지만 그만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던 만큼 관계를 대하는 상대방의 미숙함과 자기 고집과 집착이 여러분에게는 결국 상처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아픈. 자,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고 또 현재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 마음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뒤섞인 듯한 모습이 있어 보여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다시 이어갈 용기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가장 피곤한 타이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잊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다시 다가설 용기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첫 번째 카드로 이렇게 검 6번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이 카드는 정리하고 떠나려는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 미련, 머뭇거림, 마음의 잔상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확신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잔상이 안개처럼 마음속에 깔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게 맞는지 잊어버리는 게 맞는지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여운이 여전히 크고 앞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저지른 갈등과 상처,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후회로 밀려오는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후회와 미련이 있어도 이제는 연애도 감정 싸움도 누구와 깊은 연결을 만드는 것도 모두 부담스럽고 지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 여운이 남고 생각이 나고 그래도 그 어떤 감정도 깊게 끌어안고 싶지 않은 마음에 휴식기를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려 해도 미련이 남아서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어떤 이런 마음에 표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튼 상대방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가 부족해서 부덕해서 그래서 생긴 문제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후회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전반적으로 느껴져요. 고집만 부리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 하고 그런 걸로 싸우고 나면 회피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한 점, 이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걸 지금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붙잡고 싶어도 면목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서로가 멀어진 지 오래된 관계라면 몰라도 최근에 어떤 문제로 관계에 치명타가 온 사이라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해서 그 부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의 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중재자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뭔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환경인 거죠. 학교, 회사, 학원, 아니면 동호회 모임처럼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싸웠던 과거처럼 격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가볍고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상대방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방향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1번 분이시라면 그 시간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정말 많은 배려와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만큼 마음의 피로와 상처도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처를 무시한 채 관계를 다시 바라본다면 예전에 느꼈던 외로움과 지침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나면 지금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른 뒤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보다는 여러분의 감정과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 리딩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뽑아본 카드는 이번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떤 스토리의 감정이 있었는지, 어떤 스토리의 감정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두 분의 관계는 분명 서로에게 묘한 관심과 끌림이 있었거나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과 상황이 계속 어긋나면서 깊어지지 못한 흐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멀리서 바라보거나 뭔가 이렇게 좀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마음 같은 거. 그래서 연인이든 썸이든 시작도 못한 애매한 관계든
둘 사이에 잘 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여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았던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그 흐름이 한번 끊어지거나 정체되거나 어딘가 모르게 그전과는 다른 그런 느낌의 에너지, 그런 느낌의 순간이 찾아왔던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이번뿐이든 상대방이든 자신의 상황이 복잡해져서 흐름이 멈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마음은 있으면서도 연애를 할 만큼의 확신이나 용기를 내기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이 연애를 하기에는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고 먼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다 보니까 감정이 있어도 선뜻 그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집중해야 할 현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서로의 삶이 바빠지거나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바쁘고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잘 만들어 갔으면 어떨까 싶은 건데, 아무튼 그러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펜타클 8번 카드도 보여지는 것처럼 이건 감정보다 일이나 공부, 자신의 환경이나 현실을 더 우선시했던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그랬든 어느 한쪽이 그랬든 서로의 입장에서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어도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목표나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충분히 에너지를 쏟기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간혹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감정의 초반에 어떤 풋풋한 기류가 서로 오갈 때 그때 기대해 볼 만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을 미루는 일이 생겼거나 카톡 답변에 답이 늦거나, 그러다 보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왠지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로서는 상대에게 그전처럼 잘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괜히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나의 이런 태도에 상대방도 덩달아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감정이 흐지부지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할 일도 바쁜데 그냥 그거나 신경 쓰자 하는 거죠. 아무튼 두 분은 마음은 있었는데 조금씩 엇갈리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때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거나, 아쉽지만 인연이 아니었겠지라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고 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카드는 위에는 상대방의 과거 마음이고 아래는 여러분의 과거 마음으로 나눠서 본 거예요. 우선 과거의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 사람의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앞에 카드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 공부, 어떤 책임, 그런 환경에 치여서 살던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협업이나 프로젝트 아니면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어떤 기회에 올라타기 위한 공부라던가 미래 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시원시원하게 뭔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미루거나 시간이 있어도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을 보고도 짧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슴보다는 머리와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감정을 제대로 다룰 여유가 없었던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적지 않게 불안한 심리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컵 7번이 보여진다는 건 호감은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선택이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요. 물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공부나 어떤 목표에 더 치중을 했겠지만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선택을 내리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분에 대한 마음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미래, 감정과 어떤 책임, 좋아하는 마음과 바쁜 현실 사이에서 길을 못 찾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려다가 멈추고 연락하려다가 못하고 감정이 움직이려다가 다시 바쁜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 이틀 또 시간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감정과 현실이 계속 엇갈려 가면서. 그래서 이때 서로가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잘 다듬어 가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이 뭐랄까 그냥 쓸쓸하게 혼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상대방이 "나 여기 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혼자 그렇게 기다리지 마라." 어떤 이런 식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 줬다면 혹시 모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카드에서도 보여지듯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서운함이 쌓여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무언가 감정을 혼자 이겨내는 것만 같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기분이 요동치기도 하고, 연락이 늦거나 상대방의 말투 하나에도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사이였든 이번 리딩은 상대는 바빠서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빈자리에 서운함이 들어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해서 감정을 서로 오해하면서 마음이 닿을 타이밍을 계속 놓쳐버렸던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데도 제대로 시작해 볼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사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본 카드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력이 있고 추진력 있게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갈 만큼 태연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으로 인한 충동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이나 진로, 어떤 프로젝트, 자신이 세운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나 집중력은 여전히 강해 보여서 감정보다는 현실과 책임을 먼저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은 아직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용기나 확신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때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보이거든요. 한번 확 질러보고 싶은 마음이나 연락해 볼까라는 생각이 충동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제 카드나 컵의 시종 카드가 그런 에너지를 많이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강하게 어떤 행동력을 보일 만도 한데, 이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강하게 나기도 하고, 더구나 이 황제 카드는 어떤 감정을 처리하거나 관계에서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 카드만을 놓고 봤을 때 이 컵의 시종 카드처럼 부드러운 감정이라던가 검의 기사처럼 뭐 충동적이면 어때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연락해 보거나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황제 카드가 자신의 고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관계의 융통성, 유연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카드를 많이 통제하는 느낌이에요. 많이 억누르고 있거나. 과거의 느낌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런 느낌이 보여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사람 일이라는 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현재 이 관계는 뭔가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분간은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흐름이 크게 있을 것 같거든요. 카드로 보면 단순한 호감이나 재회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꽉 차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 둘 사이에 감정이 다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감이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서로의 마음 상태도 복잡할 수 있고 각자의 현실도 있다 보니까 감정이 깊게 움직이기보다는 멈춰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게라도 다시 감정의 연결점을 맞이하거나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의 진심이 확인되는 순간이 올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는 마지막에 바보 카드가 보이거든요. 나쁜 의미로 조심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부풀어 오를 때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한다거나 마냥 좋기만 하면 대책 없는 감정이 될 때도 있고, 사귀기 전에는 감정의 긴장감이 그때는 맵거나 짰는데 관계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뭔가 밋밋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긴장감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재미없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의 다양한 관계 상황에 따라서 긴장을 늦추지 않거나 서로가 채워가면서 부족함을 메꿔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아무튼 내 감정이 여유가 있고 안정돼 있을 때, 그럴 때 좋은 인연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좋은 순간이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시 잘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속도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먼저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저 그냥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꾸고 단단히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연결되는 흐름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먼저 그걸 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장의 카드는 3번 분과 상대방이 어떤 관계로 지내셨는지 혹은 현재 어떤 관계의 느낌인지를 본 카드예요.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변화나 충격이 있었던 흐름이 보여져요. 이 변화는 단순히 다툼이나 오해처럼 잠깐의 흔들림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관계를 흔드는 큰 흐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관계의 방향을 잃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이든 3번 여러분이시든 개인의 삶에 큰 사건이나 고민이 터져서 이 관계를 더 이상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단절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나 설명 없는 거리두기 같은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은 뜬금없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컸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였겠죠.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둔자 카드도 보여지듯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혼자만의 고민, 혼자만의 시간처럼 둘 다 서로가 가진 입장 안에서 각자가 많은 생각에 잠겨 있던 시간을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 어떠한지, 어떠했는지를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카드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나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부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더 말이 없었을 것 같은 흐름들이 많이 보여져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덜어는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질문들만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은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 관계는 단순한 거리감이나
그로 인해서 멀어진 느낌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혼란스럽고 불안했거나 정확한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오해 속에서 감정이 희미해져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보여요.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당연히 누가 원인이었든 정확한 어떤 이유나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변한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하는 의심과 불안이 생기면서 관계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서서히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버린 상태였다고 보여져서 두 분이 연인이었든 썸을 타거나 애매한 관계셨든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러울 만큼 조용히 하지만 갑작스럽게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두 분의 마음이 서로 어떠했는지를 본다면 어느 쪽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과거 속마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닮아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사라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차갑게 행동하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과 불안 같은 것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던 불안이나 큰 부담 같은 것이 있었거나 마음속에 복잡한 문제나 걱정처럼 감정적으로 힘든 일, 그런 걸로 인해서 관계를 이어갈 자신감이 부족했거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잘 다스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은 감정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서 무언가 차갑게 자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여러분과 거리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두 분의 관계에 따라서 굳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관계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너무 냉정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정을 유지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회피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상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거나 연애를 유지한다는 게 수월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은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자신 스스로 냉정해야 했거나 회피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도 많죠. 아무튼 불안이 강해질수록 연애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마음에서 많이 밀려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대하는 상대방도 그렇지만 3번 분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감정의 상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어떤 태도를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황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속상함과 상처가 뒤섞인 이런 형태의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먼저 매달리거나 왜 그런지 묻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감정을 꽁꽁 숨기고 강한 척하는 태도를 보였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휘집어 놓으니 여러분도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마음은 분명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끙끙 앓아가면서 가슴앓이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상대의 행동을 이해할 만한 힌트 같은 게 있었더라면 누군가의 귀뜸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떤 분명한 사리 분별을 통해서 관계를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이끌어 왔겠죠. 그런데 고민이나 생각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혼란함과 상처를 견디면서도 이렇게 두 개의 카드로 보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마음이 분명했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보여요. 아무튼 상대는 불안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여러분은 혼란함이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검의 왕 카드가 서로에게 보여지듯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문을 너무 냉정한 감정으로 대했던 것 같아서 이런 방식 때문에 어긋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은 3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는 그렇다 쳐도 지금은 3번 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감정이 남아 있을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의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연락해 볼까, 다시 만나 볼까, 어떻게 지내나 싶은 마음이 생기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굉장히 느리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멈칫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직 문제가 덜 해결되었거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자신의 행동이 지금은 본인에게도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민망함 같은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그때 성숙하지 못하게 상황을 이끌어갔던 부분에 대한 후회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답지 못했거나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했거나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에는 아직 민망하고 부끄럽고 체면이 서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망설임이나 기회를 좀 더 보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앞에서도 상대방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검의 왕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냉담하게 나오거나 차가운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행동은 느리고 신중해지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타클 3번 카드가 보여진다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단순한 미련이나 충동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제대로 세워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카드로 봐도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무튼 마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아직은 많은 시간과 정리가 필요하다. 과거의 후회나 자존심, 안정되지 않은 자신의 상태가 그 속도를 늦추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천천히 제대로 다시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할지,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다시 다가와 주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가올 행동 가능성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또 지팡이 8번이 나왔네요. 상대방은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하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게 갑작스러운 연락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마주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생각지 못한 아주 사소한 안부 인사 같은 걸로 뭔가 관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마냥 반갑기만 한 느낌은 아닐 수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보여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다소 경계하실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앞서 카드에서 상대방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차단을 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관계를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락이 와도 '이게 맞는 걸까?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 행동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아직은 선명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연락이 온다, 안 온다 보다는 두 분이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펜타클 7번 카드도 보여지는데요. 연락이 온다 해도 확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걸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얼마나 꾸준하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길게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여러분께 정말 이 사람과 다시 잘 되고 싶고 한 번쯤은 제대로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면 연락이 온다 해서 감정부터 앞서 달려나가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걸 아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큰 감정은 없고 그냥 아직 나를 생각하는지 단순히 그게 궁금해서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연락이 오더라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기분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볍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의 키는 상대가 다시 올까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지켜내면서 이 흐름을 바라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이란 게 천천히 와도 끝까지 머물 줄 아는 사람이 지켜주는 거겠죠. 여러분께 그런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그렇게 찾아오길 저 또한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떤 관계로 지내셨는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본 카드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보면 4번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뭐랄까 현실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했다? 네, 아무튼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현실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긋나고 상처가 남은 관계로 보여요. 감정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서로의 환경, 거리, 어떤 직업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서로 다른 표현 방식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현실적인 간격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4번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분명한 감정이 존재했던 관계로는 보여요. 썸이든 애매한 사이든 연인으로 발전했든 어떤 형태였든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잘 될 것 같은 기류, 잘 되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깊이보다 현실적인 차이와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의 간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템퍼런스 카드, 그러니까 절제 카드죠. 이 카드하고 이렇게 다음에 검 3번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무언가 서로 다른 입장을 맞춰가고 이해해야만 하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보여지거든요. 서로 좋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성격 차이, 성향 차이, 가치관의 차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서로를 다르게 보거나 그게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게 어긋났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좀 더 예를 들자면 직업적인 특성상 스케줄이 자꾸 어긋난다고 한다면 약속을 잡아도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리고 누구는 여유롭게 자라는 환경인데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면 거기서 느끼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서로의 성향이 다르거나 심지어는 누구는 서울서 살고 누구는 부산서 살아서 한번 만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갈등도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둘 사이의 감정의 속도가 같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감정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방식과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잘 맞았더라면 이렇게 상처가 남는 카드가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두 분의 관계가 진행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카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상대방과 4번 여러분의 과거 속마음은 어떠했을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두 분의 흐름이 보여지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이렇게 보면 서로의 에너지가 많이 달라 보여요. 위에는 상대방의 과거 속마음이고 아래는 여러분의 입장이거든요. 상대방의 카드는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마음이 없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현실이 더 큰 벽으로 작용해서 조심스러운 표현, 조심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상대방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끌고 가려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의 태도가 여러분의 성격으로는 감정의 온도를 맞추기 힘든, 그래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카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상대방은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이 사람은 검 에이스와 러버스 카드가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과의 감정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표현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물론 상대방의 소극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많이 따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이 사람의 소극적인 표현이 그 사람 성격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근무 시간,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다 보니까 4번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뭔가 확실해 보이지 않고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진심인지 그냥 자신의 상황을 핑계 삼는 건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서 두 분의 관계 에너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해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반대로 그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해보면 되지, 가보면 되지,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냐, 힘들면 까짓것 때려치고 나와, 뭐 이런 입장이나 성격으로 보여서 서로의 성격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상대방도 감정은 컸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좀 더 눈치를 살피고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4번 여러분께서 이해를 못 해줬거나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입장 차이는 있죠. 그것을 잘잘못으로 나눈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보여지고요. 아래 3장의 카드로 4번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끝내 상처가 되었구나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4번 분은 이 관계를 놓고 추진력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상대가 조금 조심스러워도 여러분이 끌고 가는 힘이 더 있거나 이 관계를 밀어붙일 만큼의 확신도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카드에서 러버스도 보이고 여러분의 카드에서 컵 9번이 보여지는 것처럼 두 사람은 감정의 크기는 비슷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와 표현 방식이 너무 다른 느낌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앞뒤 안 가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잴 것 없이 불꽃처럼 빠르다면 상대는 이것저것 현실을 살피는 느낌으로 보여서 이 간극이 계속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어느 순간 여러분의 확신도 무너져 내리게 되고, 앞서 카드에서 검 3번이 말해주듯이
깊은 상처로 남은 흐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은 4번 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다른 번호 리딩에서도 중복된 카드가 자주 보였던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4번 리딩도 그러네요. 그런데 4번 리딩은 카드 흐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러버스 카드가 제일 먼저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컵의 여왕도 보여지듯이 감정의 깊이도 훨씬 커진 느낌이에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카드의 흐름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나 서로 조율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감정이 커도 표현이 작고 조심스러웠다면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다시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차 카드도 보여지듯이 상대방은 지금은 더 이상 과거처럼 주변 상황에 휘둘리거나 서로의 입장을 너무 따지거나 머뭇거리면서 감정을 감추는 상태로 있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지가 많이 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안정감이나 따뜻함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듯해요. 이 사람만큼 나를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비록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생겼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신이 꼭꼭 숨기고 있는 감정적 깊이까지도 여러분에게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가 된다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단순히 좋아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이 있어도 서로가 다시 잘 될 수 있는 연결점이 생길 수 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사람 감정을 알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가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올 것 같거든요. 서로가 왜 어긋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 인연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물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 과거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컵 8번 카드가 나와서 좋게 시작했다가 결국 마음이 떠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둘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예전 방식 그대로는 이 관계가 좋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컵 8번은 떠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했던 예전 방식을 내려놓고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인연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이 컵 8번 카드는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라는 의미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서로를 보면서 내 마음 같기를 바라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림 속의 컵을 보면 쓰러져 있지 않죠?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건 서로가 감정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그런 감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그렇죠. 누군가를 내 마음처럼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아무튼 그런 노력을 서로가 잘 해나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인연은 감정이 있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걸 지키는 거는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생각을 바꾸려는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서로의 입장만 잘 다듬어 가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